취향이 해야. 사선에 맞는 직구를 해야 되겠어. 형님, 저 질문했어요.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동욱 보좌관입니다. 먼저 우리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도움과 협력을 해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태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누리당 구미를 김태환 국회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 앞서서 김태환 의원께서는 선산 추모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참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국민 행복 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군 경제의 전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태환 국회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출마의 변, 공약, 그리고 출마에 대한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과 또 표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이번 20대 총선에 제가 출마하게 된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지 않나 이렇게 걱정됐습니다만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을 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후보 경력이 많으니까 국회의원 김태환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미뤄오다가 오늘 드디어 언론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 바로 선관위로 가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구미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덕분에 구미 국회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도 역임했고 또 당의 중앙위원회 의장과 현재 한일의원연명 회장 대행도 역임하는 등 당과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12년간 나름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구미 경제의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위기설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세계적으로 유가 하락과 또 중국 경제의 추락으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
아주 저조하고 또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의 경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가 그동안 우리 구미 경제가 전자업종 중심이고 또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도 또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부터 도지사 구미시장과 함께 우리 구미의 경제 구조를 지금과 같은 전자 IT 위주로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이런 경제 구조를 좀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그런 노력을 우리 이 도지사 시장과 함께 열심히 한 결과 그동안에 좀 실적도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호공대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전자의료기기 사업 조성 또 3D 산업 육성 사업에 이어가지고 그럼 이미 실적으로 이미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약 1272억 원이 됩니다만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몸에 착용하는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용도의 스마트 기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이 확정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올 상반기에 총 사업비 약 5천억 원이 예상되는 탄소 성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 4월경에 통과할 것으로 이거는 뭐 모두가 확신하고 그렇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미의 경제 구조를 좀 더 첨단화하고 또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구미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5공단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연구단지 또 기업 유치를 우리 5공단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옥계 산동간 그 국도 67호선 확포장 공사는 뭐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구포 생곡간 선산 구포 양포동이 되겠습니다만 국도 33호선 대체 강변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난 19대 선거 공약으로 제가 약속드린 한국식품연구원이 최종 확정이 돼서 금년에 이제 착공이 됩니다. 이제 20대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여러 가지 제가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소위 공약을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칭 KTX 신구미 역사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 시민들이 김천 구미 역사를 이용하느라고 겪었던 그 불편함 대단합니다. 저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만은 대단히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 기업 유치라든가 이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현재 구미 역사 가지고는 많은 장애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얘기는 뭐 오래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검토시키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산이 꽤 많이 듭니다. 뭐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뭐 한 4천억 정도가 예상된다 할 정도로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구미를 위해서는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이 KTX 신구미 역사 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5공단의 3대 미래산업에 직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구미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하나의 축이 이제 5공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실패를 했습니다. 한 8년간 끌다가 보상도 못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주민투표에서 그 사공단이 결국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5공단만큼은 그때 왜 못했냐 하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장공사가 여러 공기업 중에 제일 재무적으로 건전한 수장공사가 4대강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 엄청난 기체를 했습니다. 약 13조 원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보상이 계속 이제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는 그 당시 한 2년만 더 기다리지만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미시 또 주민대표 뭐 시청 대표 시대표하고 저희 보좌관 이렇게 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뭐 2년 후에 하더라도 더 못 기다린다 해제해달라 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5공단이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이 최종 확정된 거는 도래의 8만 평입니다. 8만 평이고 이제부터 도래에는 한 20만 평 정도 뭐 앞으로 필요하다 합니다만 뭐 자기들이 분양 받겠다 합니다. 현재 계약된 거는 8만 평. 근데 이게 단지 만들고 입주시키고 분양하고 입주시킨다면 시간이 이제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상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19대 때 공약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년에 보상 해평까지 이제 거의 다 끝냈고 남아있는 거는 지작물 약 한 400억 정도입니다. 그 예산도 잡혀있고 그 지작물만 하면 완전히 이제 보상 끝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빨리 분양을 해서 기업 유치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5공단이 아직 분양이 이제 시작 단계지만 보상을 제가 약속대로 다 끝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수장공사가 자기들이 현재 사공단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공단에 이제 첨단 우리가 오공단 이름이 첨단 산업단지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산업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산업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 성형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도레이가 지금 8만 평에서 탄소 섬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단가가 비싸가지고 이제 수요가 아직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탄소 섬유가 쇠보다도 10배가 더 강하답니다. 무게는 우리 추구자가 계시는가? 내가 그거 혼돈하는지 모르겠는데 무게가 10배가 가볍고 강도가 4배가 강한가? 아니 거꾸로 온 거거든. 아니 무게가 가벼운데 그게 10배 4배 하는 게 내가 지금 혼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10배는 가볍고 강도는 4배가 세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단순히 이게 단가가 높아가지고 이거 항공기나 자동차나 이런데 이제 휘발유 연료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가벼우면 엄청난 수요인데 지금 가격 경쟁력이 아직 쇠보다는 철강보다는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2020년 정도 되면 엄청난 수요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지금 현재는 탄소 섬유, 탄소 성형 융복합 하는 거는 이게 자동차 비행기 말고도 용도가 엄청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융복합을 시켜서 탄소 섬유의 용도를 넓히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산업이 이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5천억을 이제 앞으로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미래 자동차 전자장치 산업.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에 그야말로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전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무인 자동차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운전 기사가 없더라도 운영을 한다는 무인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미래 자동차인데 이 부품 사업이 지금 우리 도하고 시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도비 국비에서 기업을 이런 기업을 유치하자 앞으로 또 R&D부터 해서 발전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거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만 첨단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이 3대 산업을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오공단에 넣자 하는 것이 도의사나 시장이나 전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될 걸로 믿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은 우리 구미의 경제 구조가 단순 전자산업에서 발표해가지고 아주 첨단화, 고도화, 다양화 시킴으로써 우리 이 미래 첨단 산업이 구미의 우리 주축 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시고 이거 해야 된다 하십니다만은 대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삼성이나 LG가 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삼성그룹이 추가 투자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LG 그룹에서는 지금 태양광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는 최근에 양대 기업이 대기업이 나간다, 철수한다, 이런 극단적인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가지고 지가 직접적으로 그룹 회장들하고도 만나고 여기 공장장 다 상의했습니다만 절대 그거는 루머입니다. 삼성은 지난 2월 1일 날 시의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확실하게 자기들 입장을 밝혔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제 문제는 추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자기들 내부 기업 경영상의 문제지 기존 기업을 철수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드렸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가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도레이가 지금 탄소 섬유를 투자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부직포라고 애기들 기저귀 만드는 부직포, 이게 일본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애기들 기저귀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새로 개발이 되고 늘어났지만 이제 어른들도 성인도 부직포로 한다 해가지고 한 1,000억을 5공단에 투자하겠답니다. 그건 제가 발표해도 되겠냐 하니까 해도 좋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점심을 도레이 회장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 했더니 5공단에 탄소 섬유 외에 부직포 공장을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발표해도 좋냐 하니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대기업 투자를 계속 유치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 산업의 신규 대기업 투자를 계속해서 제가 당선이 되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민들이 잘 사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제가 선산 군 지역에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했습니다만은 ICT 기반 첨단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품목 중에 저희들이 구미에서 생산되는 걸 보니까 쌀이 95%입니다. 전체 우리 농업 생산품 중에 쌀이 95%를 차지하니까 요즘 쌀 소비도 줄고 해서 이게 매년 풍년이 들어도 값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건 큰 앞으로 우리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쌀 재배에서 좀 다양화, 다품종을 해서 다른 수익성 있는 농산품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에 농축산부하고 쭉 상의를 해왔습니다. 해서 보니까 참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농업도 옛날 재래 기술이 아니고 정단화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IT 기술을 우리가 농업 재배에 연결시켜가지고 첨단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명 스마트 팜 단지라고 합니다만, 비닐하우스에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산품을 개발해서 연중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걸 하는 것이 우리 구미에 맞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농기술센터 또 새로 우리가 오번에 착공되는 식품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20대 당선이 되면은 ICT 기반으로 한 최첨단 비닐하우스 농장 단지 이 스마트팜이라는 이것을 제가 한번 꼭 하겠다, 해보고 싶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이것도 한번 지금 뭐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뭘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어떻게든지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귀농귀촌 체류형 농업산업센터를 유치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촌 테마파크 이것도 요즘 뭐 전국적으로 좀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구미도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 농산품 재배 이런 걸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구미 대박의 세일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 시가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 당국자들하고 실무 책임자들하고 우리 저희 비서진들이 상의했더니 아주 대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서 파격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던 공산품, 뭐 농산품, 뭐 의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전자제품 물론입니다만 전체에서 파격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30%, 20%, 30% 이런 게 아니고 뭐 60%, 50%, 70% 하는 이런 세일을 우리가 프로모션하면 전국적으로 큰 그 이벤트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각 기업들하고 뭐 구체적으로 아직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제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쌍수를 들고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 가을로 한 2번 깜짝 놀랄 그런 세일에서 거기 뭐 외국에도 유행되고 요즘 우리 서울에서도 많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구미 대박인 세일이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경기 발전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공약으로 제가 채택했습니다. 한번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하게 해서 성공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지금 각종 루머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을 잠재우고
국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다. 실천에 하기 위해서는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든 강하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약속드린 것은 만약에 한 번 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네 번째 된다면 지금 4선 이상이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선도 물론 중진 대우를 받습니다만 4선은 5선은 뭐 국회의장까지는 뭐 해도 뭐 부의장 또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제가 미리 하면은 또 김치국 먼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닦아놓은 인맥, 저는 뭐 고등학교부터 서울에서 있었습니다만 기업에도 제가 36년간을 기업에 있다가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도의사님도 이제 2년 후에는 3선에 끝나고 우리 시장께서도 2년 후에는 이제 더 뭐하지 않습니까? 전부 초선으로 이제 되는데 그럼 국회의원들도 다 초선으로 해가지고 누가 중심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에 중심이 돼서 우리 국민이 또 여러 가지 나라도 물론입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의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달 25일이면 이제 만 3년이 되십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80% 이상 투표도 해주시고 또 80% 이상 어느 한 군데 80% 이하가 없습니다. 80% 투표, 80% 지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모두 노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대통령으로 우리가 당선시켰습니다만 지금 이제 2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나라가 뭐 세월호, 메르스 뭐 해가 대통령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시지도 못했어요. 좀 하시려니까 우리 국회가 하도 싸움한다. 밤낮 싸움하고 전부 무조건 싸움하지 말라는 게 그동안에 시민들 우리한테 대한 요구고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 때려치워라. 이제 지난 19대 들어와가지고 안 싸우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게끔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새누리당, 집권당이 잘못돼야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찾아갈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우선 정권을 뺏어가고 뭐 하더라도 나라부터 살려놓고 뺏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같이 망하잖아요. 망해야 모든 것은 집권당, 여당 책임이니까 자기들이 다음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 해서 뭐 전혀 국가에 대해서는 보이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안 하지만 이제 완전히 식물국회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뭐 오죽하시면은 지금 대구에 청와대 사람들 심겠다 해가지고 이 난리를 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 끝나면은 이제 2년 동안 어떻게든 2년도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정말 하려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2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 제가 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소위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뭐 제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꿈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당선되면 우리 박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일정 큰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그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오늘 주말에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만 제가 좀 모처럼 이런 기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남 전 명남인 저널의 발행인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33분을 하시네요. 저는 시민의 궁금사항을 3분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메모하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기자와 시민들로부터 오늘 이 기자회견을 알고 이런 내용을 물어달라고 하자 10장 인쇄물 파프렛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대 때 선거 공약 5개 중에 오늘 말씀하신 KTX 김천 구미 역을 아포 구미역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700억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4,000억으로 지금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6천 인쇄물의 보도자료 6,700억입니다. 이게 지금 그거 신역사 만드는데 6천 아니요. 신역사가 아니고 구미 아포역을 만드는데 기초작업비가 그리 든다고 그랬어요. 전체는 그렇죠. 지금 만드는 역사 말씀입니까? 인쇄물에 나와 있어요. 아니 지금 질문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6,700억이 지금 현재 김천 구미역 아포역 그거 말씀입니까? 예. 그거 만드는데 6,700억 들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 4,000억이라고. 4,000억은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지. 북성 같은 데 한다면 새로 짓는데 약 4,000억 든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6,7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6,700억은 그때는 북상역 얘기는 안 나왔죠. 그럼 제가 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2016년도 국비 확보를 2,187억을 보도자료 내셨죠. 예. 자, 그렇다면은 안동의 김강림 의원은 이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1조 6천억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김강림 의원은 이선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 8년까지 300개 기업에서 국비를 10조억을 땡겨왔습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구미발전, 구미공단을 위해서 김 의원께서는 얼마를 확보를 하시고 땡겨왔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5공단 얘기가 나오는데 5공단은 제가 알기로 283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비가 약 1조 9천억 들어갔는데 얼마요? 2조 9천억. 2천억. 약 2조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로 말이죠. 그런데 분양가가 89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대구하고 김천하고 칠곡은요 평균 49만 원입니다. 아침에 떡도 싸야 먹는데 이리 비싼 구미공단에 기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 지역에 일부 후보자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은 김 의원 아들 미국 국적 포기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포기했다. 미국 사람이 양자를 갔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아들은 지금 미국 국적을 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간다. 라고 지금 이 스마트폰에 녹음돼서 계속 메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상하게 오해가 있으시면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님. 자, 내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포역에 6,700이고 근데 지금 제가 4천 몇 백에서 한게 왜 틀리냐 이 말씀입니까? 뭔지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질문 핵심이 뭡니까?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영문제 첫 번째. 예, 영문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서 18년까지 구미 김천역을 구미 아포역으로 바꾸겠다. 제가 무슨 그런 공약을 했는지 무슨 그런 거 보도 자료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그 무슨 이용은 다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예, 기태하늘실의 보좌관 추대동 보좌관입니다. 지금 아마 말씀을 하신 게 지난번에 2019대 때 그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공약은 뭐였냐면 아포역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김천 구미역에서 지금 그 구미로 들어오는 게 불편하니까 그 김천 구미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경부선 국철을 그쪽에 연결시키겠다.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니까 6,700억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19대 때 공보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사실은 그때도 선거 이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했고 그 6,700억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난 게 아니고 그 당시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포역을 바꾸겠다가 아니고요. 김천구미역, KTX 김천구미역에 경부선 국철을 그쪽으로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KTX역에서 환승해서 구미역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환승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6,700억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를 해왔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예. 이제 제가 말길 알아들었는데요. 근데 그때 지금 김천 구미역이 불편하니까 그 기존 국철 노선을 구미에서 앞으로 앞으로 지나서 가는 거를 김천 구미역으로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고 해가 이철우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해보려 했는데 그게 경제성이 없다고 6,700원이나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 추진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김천 구미역이 거기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뭐 아까 이름은 안 썼습니다만은 제일 구미에서 가까운 게 현재 뭐 북삼 쪽이랍니다. 그래서 북삼에 새로 만들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구미의 발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번에 국철 연결하는 거는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때 그럼 이철우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만은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대서 그때 추진이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려고 북삼역에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사천역 하나 만드는데 왜 사천역이 드냐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도 했는데, 지금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김천 구미역도 교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량의 역을 짓다 보니까 평지에 짓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다. 근데 여기는 왜 사천역 역 하나 짓는데 무슨 사천역이 드느냐 했더니 그게 지금 거기도 땅이 나서 교량이랍니다. 교량에 설치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할 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드는데 지금 다니는 거를 그대로 다니게 하면서 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보조장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까 그 보조장치를 해야지 운행하면서 역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을 그 정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안동은 1조 6천억이라 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2187억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SOC라는 게 있어가지고 울진이나 뭐 영덕 이런 데 가면은 거긴 또 굉장히 예산이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런 SOC 산업은 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다는 말씀이 이제 내가 김광림 위원이 얼마 했는지 제가 그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SOC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이제 한다는 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시사, 시장, 국회의원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자, 국비를 내려보내는데 아무 지역에 사업이 없는데 어디다가 돈을 내려보내겠습니까? 같이 모든 게 이제 같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협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여기 토지, 세금 이런 관계 이건 다 시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또 국비가 필요할 때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국회의원 혼자 나라 돈 빼가지고 그냥 어디다 아무 사업 없는데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이제 제가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187억 내 혼자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또 따져보면은 다 또 서로 협력이 돼가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김광림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내가 능력 탓이 아니겠습니까만은 절대 제가 한 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그럼 황발인님께서 다른 지역에 그러면 의원들 실적도 전부 한번 뽑아가 다음에 한번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한번 저도 반성을 하고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자랑한다는 게 그렇게 제가 못하고 자랑한 게 아니라 의정복을 냈습니다만은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8년까지 300개 기업에 10조 이것도 안동 말씀입니다. 2009년에서 18년까지면은 2018년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계획이. 우리도 계획은 이제 아직 저는 아마 실적만 봤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상대 비교를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김광임 의원도 열심히 잘하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쪽 무슨 일만 가지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더 저도 참고로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공단이 238만 평이라 하셨는데 요보다는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90만 평? 5공단이 약 300만 평. 약 300, 약 289만 평. 그러니까 약 289만 평인데 아까 238만 평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38만 평에서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298만 평이 그게 맞습니다. 맞고 단가 얘기하셨는데 단가가 그렇잖아도 지가 뭐 여기 직원이 있습니다만은 김천 핵심센터 맞은편 어디 뭐 단지가 36만 원인가 뭐 38만 원인가 그 정도 하고 우리가 86만 원부터 뭐 시작입니다. 86만 몇천 원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는 분양 어렵게 수자공사 불러가지고 이미 검토를 시킨 지가 한 7, 8개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걸 단가를, 사실은 보상을 지금 빨리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보상금하고 가장 크게 연결이 되는 건데, 4공단 때보다, 4공단은 약 한 44만원 정도로 해서 그때 했습니다만, 좀 쌀 때는 더 싼 것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에서는 그 정도 되는데, 아무튼, 너무 비싸다 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분양 공장 단지를 줄이고, 상가나 뭐 주택, 이거를, 이제, 더 분양 평수를 높이고, 공단 예정 단지 그쪽을 줄이고 해야 이제 단가가 내려간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줄여봐도 지금, 줄여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되고 빨리 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시켜야지 오래 끌고 이 사공단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확하게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거는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신들도 수장공사도 결코 손해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설계 변경하더라도 단가 내려라 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설계 변경 해가지고 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공사가 작업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같은 인식을 합니다만은 설계 변경까지 해서 공단 부장 대지를 줄인다는 것은 또 뭐 감사 대상도 되고 뭐 얘기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는 뭐 같은 인식을 황바령님하고 내가 같은 생각이고 분양 단가 인하를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큰 놈 시민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시민권을 가졌고 제가 왜 했냐 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선 때부터 이 문제가 다른 후보들하고 TV 토론 때도 얘기가 나오게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전에 있던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동경 지점장으로 1974년도에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아기가 아들이 셋입니다. 큰 놈이 그때 4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셋을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또 제가 1974년도 일본 나갔다가 들어온 게 76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77, 78년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또 셋 데리고 카나다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카나다에서 또 초등학교 뭐 몇 학년까지 다니다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니다가 또 로스안젤레스 지점으로 또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초등학교 뭐 몇 학년까지는 LA에서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서울로 들어온 게 1980년도에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80년도 들어가 86년에 제가 동경을 또 갑니다. 동경을 이제 두 번째, 그때는 법인 사장원에서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갔을 때 큰 놈이 고등학교 이제 한국에서 또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데리고 나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가 시원찮아가지고 한국에 둘에다가 그래도 일본말 영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또 데리고 세 놈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86년도 나갔다가 88년도에 저는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고3이 됐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가족하고 1년 떨어져 있다가 큰 놈은 공부가 시원찮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내가 미국 유학을 보내지. 그러니까 제가 88년도 귀국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둘은 한국에 데려 들어오고 이제 큰 놈만 미국을 보는데 미국에서 제가 뭐 열심히 해서 잘 따라가서 미국에서 이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학비를 받아야 되니까 비싸다 이래가지고 제가 시민권을 받고 또 직장도 거기서 다니겠다 해서 뭐 시민권 받으면 학비도 사고 또 거기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해서 내가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 사실은 받게 됩니다. 그게 뭐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그 질문은 이미 처음 하도 뭐 이 세 번 할 때까지 항상 나오는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충 이제 스토리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그게 이제 몽해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 내가 뭐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뭐 최근 군대 나이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 보냈다든가 뭐 시민권도 함부로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오래 살고 뭐 그래야 되니까 지가 뭐 다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물론 저는 뭐 ROTC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세 번에 하는 동안에 다 검증이 되고 또 그 이유가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건 아닌 거 저도 인정하고 합니다만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뭐 했다든가 이렇게 악의적인 거로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검증되고 지금까지 다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걸로 또 그동안에 세 번 이 초선 때부터 제가 지적받고 해명해온 또 사실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분간 유인물이 다른 분 유인물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19대 선거 공약 제가 이거를 유인물을 선대가 왔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KTX 김천 구미역사와 경부선 연결해 구미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공 이래가지고 2017년부터 2018년 공사비 6,700억 원 그리고 거리는 10km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니 글쎄요. 오늘 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홍보해라. 제가 그거는 공약을 했는데 김천에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다. 김천에 이철우 의원한테 누구를 모시면 아는데 열심히 했는데 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공약한다고 제가 그러면 5개 해가 5개 다 된다. 제가 못한 걸 못했다고 말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뭐 구정에서만은 뭐 이래 하시지 그거는 그 정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예, 경북 중앙부의 그쪽 대표입니다. 김찬호님께서 5대 총선에 5대 약속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제가
질문할 내용들은 이미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것이 KTX 구미 역사하고 또 오공단은 빨리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TX 역사를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 100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니더라도 KTX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오공단 밀어난 저거를 반드시 관찰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미는 구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미 사람은 구미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미 사람이 안 하고 가다 보면 세월 가버리면은 구미가 발전이 안 되면 구미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구미 사람이기 때문에 구미 또 출신이 이러니까 구미를 보호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가 그 인동에 있습니다. 인동에 있는데 요즘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뭐 헬기가 삼성전자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헬기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전자가 구미를 떠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인동 사람들이 솔직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결국은 떠난다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지가 가지고 하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떠나더라도 하루라도 좀 더 인동에 있으면서 좀 덜 빨리 안 떠나도록 그 좀 주저앉혀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이 떠나면 뭐 다른 게라도 좀 하나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인동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별을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KTX 구미 역사, 오공단의 빨리 조기 완성, 이거 최대한으로 집중 관심 가지게 해라.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신 삼성전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헬기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떠난다는 얘기는 참 많이들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설명에 좀 드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의원님들 23분을 초청해서 절대 그 소문이 헛소문이고 지금 떠나고 하고 하는 건 인사 이동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절대 라인이 떠난다든 공장은 문을 닫는다든 이건 절대 아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제가 아까 회장단에도 알아봤다 했지 않습니까만 저는 최지성 지금 부회장이라고 옛날에 구미도 계셨고 그분하고는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신규 투자도 제가 부탁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하다 안 되면은 정말 대통령을 찾아가든지, 지금 현재는 제가 경제수석 통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거 300억, 정부 300억, 삼성 300억 해가 600억 지금 가지고 하는, 이거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좀, 큰 투자를 아까 말한 지금 부탁한 의학의 바이오 관계 이게 삼성에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삼성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금융 이런 거 정리하면서 화학 공장 정리하면서 삼성이 큰 구조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또 신규 투자도 일어날 테니까 구매해 해달라고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 진전이 뭔가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절대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할 기자도 많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없기 싶어서 개소식 이후에 지역 기자들하고 좀 장시간을 가지고 일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뭐 또 있으면 하죠. 뭐. 전부 다 시간이 이래 돼서 개소식 이후에 한번 기자들과 1분 1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 뭐 이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이 이 앞전에 뭐 2차례, 3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 거는 얼마 전에 농민국제단체가 말이죠. 오 예비 후보하고 가서 만세를 부르고 근데 그동안은 김태현 의원께서는 농민단체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잘 통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황하는 식으로 국제단체하고 가버렸는가. 지금 대박을 알고 보니까 그게 공사 안 했는 해당들이 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걸 좀 해명을 할까 했습니다만, 최근에 몇몇 농민단체에서 이제 모 후보 지지선을 했다. 이게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 이미 나온 거는 얘기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합의가 안 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뭐 하다가 얼마 전에 네 개 단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놀래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농촌 지도자의 뭐 농촌 경영인의 개선에 뭐 여러 군데 우리 읍면 단위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또 뭐 시도의원님들 해가 전부 알아봤더니 지금 거의 뭐 90%가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사회를 뭐 거쳤다. 시들이 알아보니까 전원 이사회 뭐 동의하고 사인한 적도 없고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아니지 않냐 했습니다만은 그 왜 했냐는 것 가지고도 보면은 뭐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소문이 돌아서 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뭐 있었고 뭐 많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또 아직도 농촌도 확정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단체가 특정인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농업 분야에서도 신중을 기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한다 안 한다 하시다가 뭐 결국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뭐 이름은 이사회를 거쳤다 하는데 지들이 직접 확인하니까 동의한 적이 없고 뭐 이사회 그런 거 자기도 없다 이런 뭐 한두 사람은 뭐 이사회 한다고 갔다 왔다 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졸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를 또 지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런 분들이 이게 저 지지 선언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그러면은 또 농업인들끼리 싸움하고 또 뭐 내부 분열이 생기니까 정부가 전체 뜻이 아니라면은 뭐 그런 전체 뜻이 아니라는 정도의 뭐 얘기는 해주시는 거는 그건 뭐 나를 지지하지 말고 이게 농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정도의 뭐 얘기는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해주면 좋겠고 저는 뭐 그랬습니다. 이거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누가 한 사람 위에서 한다 해서 이렇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답니다. 그게 뭐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한다 해서 어떤 뭐 지지 성명 이런 거는 제가 요청도 안 했고 그 했다가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것 같고 해서 농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그 정도는 뭐 저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고 보겠습니다. 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뭐 저가 또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판단하셔가지고
대한 판단을 해주실 걸로 믿고, 전 전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업 정책 가지고, 제가 식품연구원에 선상 가져온 것도 사실은 엄청난 경쟁이고, 또 도의사님도 계속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경북분원이지만은 경북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남도까지 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 동부 쪽에 전체를 대표하는 분원입니다. 이름만 경북분원이지. 앞으로 상당히 지금 겨울에 땅까지 확정되고, 이번에 금년에 착수합니다. 아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렇게 했다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구미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다선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좀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재선 때 공약하신 24시간 출산 양육 지원센터, 출산 양육 지원센터 건립, 하고 3선 때 공약하신 국제적인 규모의 전자 IT 전시회 개최, 출산 양육 지원센터 건립과 전자 IT 전시회 개최, 이 공약사항이 실천하시지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유라도 계십니까? 출산은 24시간 이상도 그건 재선 때고 3선 때는 전자 IT 전시회. 국제적인 규모화. 그걸 제가 실천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출산 관계 이거는 이제 상당히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인데 우리 국민만 좀 하기는 이걸 하게 되면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때 호응도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만 하기로는 좀 전체를 봐야 되니까 예산 지원이 좀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약 중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전자 IT 전시회, 이것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있어가지고, 그때 시하고 그때 좀 안 맞았잖아요. 우리 보좌가 이걸 한번 좀 설명하고.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제적 규모의 전자전시회, 그 모델로 삼았던 게 라스베가스 CES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도시라고 하면은 구미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 그래서 구미 시에서는 연극 축제나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구미에 맞는 축제가 뭐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산업부하고 많은 협의 끝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걸 가지고 공약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었고요. 해오다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몇몇 가지의 지금 대한민국 전자가전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산에서 합니다. 전혀 전자하고 상관없는 일산에서 하는데 이 규모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자대전으로 가려면은 일산 정도의 규모가 있는 컨벤션 센터나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했을 때는 이 낙동강변에 친수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라스베가스 CES처럼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대형 규모로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낙동강변에 우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낙동강변이 환경단체의 반대를 내가지고 조성 자체가 친수구역을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정을 할 수 없고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라도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를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해가 시청하고 했던 게 이야기하고 이래 했던 게 자동차 부품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잘 아십니다만은 독일의 부품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해가 추진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단은 저기 공간 문제 때문에 지금 구비코는 도저히 안 되고요. 워낙 적으니까 그걸로 하면 국지적인 규모가 안 되는 거고 오유철한 거고요. 네, 그래서 공간 문제가 낙동강변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단체에 반대라니까 친수구역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부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다 참 아까워 그랬습니다. 좀 계속해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질문 답변은 시영 강생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해주세요. 조영덕입니다. 저는 다른 건 놔두고 3선 하셨고 이번에 4선 가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선거는 한 축을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선 동안 박근혜 정부 사실 요즘 뭐 SNS나 뉴스나 언론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저 야당에서 공격이 심하거든요. 심한데 사실 여당이 3선 가시면서 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지금 뭐 법안 문제도 지금 뒷받침을 못해드리고 있고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국회가 다시 시작됐다 하면은 이제 우려하는 것이 우리 당에서 지금 뭐 우리 현재 대표하고는 박자가 좀 안 맞을 때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또 맞다가 안 맞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면은 국회가 이제 확실하게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가 독립되지만은 같은 당이니까 잘 되게 이제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돼. 같은 당이 같이 정부와 당이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뭐 국회하고 행정부야 별도로 완전히 상권 분립이지만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선 당 운영에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좀 밀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당 조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야 저는 뭐 이 상임위 3선 한동안에 여러 상임위도 거쳤고 또 그동안에 뭐 여러 동료 이런저런 아까 제가 임명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서너 개 가까운 이런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 뜻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뭐 쉽게 얘기하면 친박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부터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당권도 또 우리가 대통령에 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당권을 잡아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제가 뒷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도 한 4선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면 뭐 국회 부의장 갈 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야말로 4선은 최고위원회 별도로 중진회의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당 전체 최고위원들하고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게 4선, 5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에서의 이제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야당하고의 대화 이런 거 할 때도 또 이쪽 부분 우리가 뒤에서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박 대통령이 나머지 2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 그룹의 핵심의 한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예, 금명식 본부장님. 네, 뉴스 1번지 금명식 기자입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국방신뢰성 센터가 우리 구미가 실패를 했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심학봉 의원이 추진하다가 낙마를 했는데 받아서 계속 이어나갔으면은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대기업 신규 투자 유치 및 새로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신뢰센터 문제는 이제 우선 인식이 전부터 잘못 알려져 있는 그게 심학봉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도의사도 그렇고 땅 부지 같은 분이 시장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국방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 거기에 이제 국방위원장이 그 당시는 황진아 지금 우리 사무총장이 할 때고 또 간사는 김성찬이라고 진주 국회의원입니다. 그 두 사람한테 제가 국회 차원에서도 부탁했고 또 이제 우리 백성주 이번에 갑에 출마한 분이 차관할 때 아닙니까? 그분도 이제 국방관계 일이니까 뒤에서도 많이 이제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유력하게 잘 갔어요. 물론 심학봉의원 나 뭐 다 했죠. 도의사님도 열심히 또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실패한 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석박사들이 유명한 석박사들이 멀리 우리 구미 안 올라간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뭐 서울 가까운데 이런데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가 파주간 거는 제가 당선되기 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모 후보가 그것도 제가 뭐 잘못해서 걸로 갔다고 떠들고 다닌다 해서 내가 한번 다시 알아봤더니 뭐 2002년인가 뭐 결정이 났다 하는데 그때도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R&D라든가 이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까운 데 다 있고 싶어 한다고. 특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KTX 문제도 많지만 여러 가지 정주 여건 뭐 이런 게 좋지 않다 이랬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남윤 시장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심사 요건에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이제 아예 심사 요건에 넣었답니다. 그 당시 원장이 조금 친대전 쪽이라 그때 대전하고 저희가 붙었습니다. 대전 쪽이 유리한 그런 항목을 몇 개 집어넣었다. 이래가지고 그 심사에서 우리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힘이 조금 분산이 된 게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 그 선거구 있는 그쪽 공단에 또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회 올해 지금도 국방위원회 있습니다만 이 3자 경합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대전하고 구미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구까지 들어가 3자 경합이 돼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뭐 최종 심사에서 우리가 뭐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시위원이 있었으면 됐냐 안 됐냐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아까 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이때까지 뭐 그러면 이따 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도의사도 삼선 남진 시장도 삼선 저도 삼선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럼 이때까지 잘한 거는 하나도 이때까지 해온 거는 그 인정 안 해주시고 지금 안 되는 것만 막 이렇게 나무라시는데 내가 뭐 남한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하겠다는 분들은 말로는 다 하겠다 하죠. 판단해 주십시오. 지들이 노가 안 있겠습니까? 근데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거제하고 울산은 초상집입니다. 지금 거제가요, 우리나라 조선이 수주 1위를 해가지고 얼마나 호황을 누렸습니까? 근데 국제 유가가 150불까지 가던 게 리터당 지금 30불 아닙니까? 20몇 불에 요새 뭐 올라가 30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이제 배 오달 안 합니다. 이런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배가 수문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중국이 이제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나마도 또 중국에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제는 맨발맨 강원하고 울산도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또 자동차가 안 되니까 포항 제철이 요새 지금 작년에 적자 처음 났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도 지금 안 좋고 뭐 제가 핑계대는 구미만 뭐 유독 나쁘다 하면은 제가 어떤 질타라도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물론 제가 책임 회피하고 뭐 잘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책임을 지고 그런 반성도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전부 우리가 잘못했냐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소 억울한 면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잘했다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가 어렵고 요새 중국이 우리 수출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7% 이상 8% 9% 성장해도 요새는 5%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었어요. 우리가 팔아먹을 게 없어요. 지금 자꾸 죽습니다. 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중국 경제가 뭐 개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건을 팔는 게 확 줄고 하니까 공장 가동이 줄고 이게 참 여파가 핸드폰도 그 좋던 게 요새 삼성전자가 계속 적자는 아니지만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이러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뭐 엉망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현대자동차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주식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또 우리 구미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다 이게 이제 공업지대가 이런 데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요 고비를 넘기면은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늘 좋을 때에서는 나쁠 때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엔 조금 오래 가서 걱정입니다만은 요구만 잘 넘기면은 또 반드시 좋을 때고 저는 온다고 확신하고 너무들 그렇게 된다 해야지 자꾸 안 된다 하고 우리 이익하면은 저는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자 하는 이런 우리 다짐을 각오를 우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하도 걱정거래하니까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하셨고 연초 기자도 있고 최근에 기자회견도 한번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렵지만은 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간 관계상 짧게 5분 안에 5분이요. 11시 맞추면 질문은 3분 있어요.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11시에 행사는 아니 나쁘고 좋은 것보다는 조금 이왕이면 늦어도 조금 들으면 부탁이 조금 하십시오.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장시간을 끈기 있게도 질문 답변을 잘해주신 기타님께 존경의 마음 보내고요. 질문거리 맞지만 시간 축구하다가 있으니까 다음에 기자회견 때 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대기업 이전에 대해서 루머도 많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또는 이제 그 지역 대기업이 위치해 있는 동네를 가보면 그 대기업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며칠 뚝 떨어졌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직접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태환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둘다해 보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아사히 글래스 비정규직 문제. 벌써 이제 6개월 넘게 진행되어 와서 이제 시민들도 지치들이 지쳐있고 해결의 기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 창출, 전에 양준희 시장님께서 888 정책들에서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겨우
비정규직 150명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들어서 그렇게 즉시 끝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또 다시 찾아가서 노조원들을 격려주실 의향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대기업 뭐 철수 뭐 아니면 저 부분 이동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는 뉴스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걸 뭐 저도 알고 또 이번 구정 때 제가 시장도 한 바퀴 쭉 뭐 돌아봤습니다만은 많은 얘기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또 어렵던 거 인정하고 또 일부 공장에 나가는 거는 이제 삼성 같으면 삼성이 나간다는 것이 이 모바일 핸드폰도 공급은 여기서 계속 했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저가품, 싼 핸드폰은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게 이제 저가품이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가품은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팔리는데 고가품은 이제 별로 옷이 안 팔린답니다. 안 좋으니까. 근데 거기 막 늘어나니까 거기에 부품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삼성의 밴드들이 2차 밴드들이 그쪽으로 부품 공급하려고 가는 거지 전체 공장에 옮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제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동원해서 좀 특히 삼성 투자 유치를 제가 해보겠다 하는 게 제 바람 욕심입니다. 하여튼 해보겠다는 말씀 드렸고 이 두 번째 지금 아까 현장을 또 직접 다녀보실 건지 시민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답변했고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아사히 글라스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요. 아사히 글라스 그리고 찾아갈 것인지 적어놓은 게 적어놓고도 아사히 글라스 문제는 제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사히 쪽의 얘기는 전부 거기에 현장은 사실 못 갔습니다. 가는 게 가서 어떤 책임지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서 내가 적당히 얼굴만 떼고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해서 제가 그 당시 투쟁할 때부터 지금 시청 앞에도 계신 것 합치다만 현장은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가서 제가 그냥 위로만 할 수 없고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아사히 글라스는 외국 투자 기업이니까 자기들이 김현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호사 단체 변호사입니다. 김현장이라고 거기에 우리 노동법이라든가 한국 여러 가지 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은 충실하게 했다. 지난번 서울 국정감사 때도 야당에서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비정규직도 아니면은 현재 이 노조원 근데 아사히 글라스의 노조가 아니고 그 납품하는 회사의 노조라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하시고 했는데 몇 분만 남으셨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 몇 분 남은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아사히 글라스 노조 문제만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 이런 문제가 많이 여기저기 요즘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인 문제니까 어느 특정 회사 하나만 두고 어떤 해결책이 찾기가 대단히 난감한 입장이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 때마다 시청 앞에 계셔서 내가 시장님 보고도 방법이 없어 제가 도울 일이 없냐 했는데도 당장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어떤 길이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저도 뭐 나름대로 최선의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장시간 자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또 우리 이 도의원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당원 또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 뭐 점심도 못 사고 제가 동독하러 지금 가야 될 입장인데 섭섭하지만은 다음 기회에 제가 뵙도록 하고 이렇게 일부러 이래 오셨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고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보좌관이 연락하신 것 같은데 추위에 정말 미안합니다. 뭐 이 점심 한번 뭐 이래 왔다 가시면 제가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선관위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가 비